공부 못하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해줘야지. 좀 놀렸어요. 뭐라고? 가서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가서. 열심히 놀 테니까 열심히 공부할.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뭘 놀린 거예요? 기뻤어요. 네, 안녕 지원. 안녕. 자,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할게요. 아, 참, 그 질문 받은 걸 그럼 찍었어야 되나? 네. 아, 안 찍었는데. 네. 뭐, 지원이는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똑똑한 학생이니까. 뭐, 천재잖아? 다 알 거라 생각하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좀 질문하도록 합시다. 원입니다. 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웠던, 뭐 제일 많이 봤던 도형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원이 뭐냐 물어보면, 이게 동그라미라 말하시는 분 계세요. 동그라미요. 원의 정의가 뭔가요? 성호. 한번 여쭤봅시다. 똘똘한 성호. 네? 지원이 필적할 만한 천재성을 가진 성호. 원이 뭔가요? 정답.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다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자, 원은, 이 정도 좀 익힙시다, 이제. 부끄럽잖아. 너희 동생들이, 형, 누나, 원이 뭐야? 그런데, 동그라미? 너 유치하잖아.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건데. 그럼 아마 요즘 초등학생도 놀걸? 원이 동그라미야? 에이,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원은, 그러니까 만약 네 동생이,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이야. 라고 진짜 어렵다. 말을 잘 해주셔야죠. 그리고 네 동생들도 이제, 아, 금방 알아들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겠어. 아, 우리 형, 우리 누나 똑똑하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요.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재. 예를 들어 뭐 길이 5cm짜리인 점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길이 5cm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한 점 여기서 길이 5cm 되는 점이 여기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으면 여기도 길이 5cm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긋다 보니까 여기도 길이 5cm 되는 점이 있겠죠. 그 점들이 워낙 많고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보니까 하나의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만들어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할 때 그 같은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원의 정의가 이렇다 보니까 원래 원은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에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1번 성질. 근데 그리고 보니까 니네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는 알고 있니? 응? 원 용어. 설마. 원 위에는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을 선분을 이었어. 이거 뭐라 불러? 설마. 뭐? 뭐? 선분. 아니, 원 위에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으면 그 선분을 한 글자로 뭐라 불러? 어? 현. 그렇지, 현. 현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만약 A고, 얘가 B면, 현 AB라고 한글로 부르고, 기호로는 AB를 쓴 다음에, 이렇게, 선분 표시. 그러니까 일개 원이 아니면 그냥 선분의 AB가 맞는데, 원 위에는 두 점 이은 선분은 줄여서 현 AB라고 부르죠. 그럼 만약 이 길이는 어떻게 보나? 이 길이는 뭐라 부르죠? 예. 원 위에는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 움직인 이거 뭐라 불러요? 호. 초성을 써줘야 되니? 호 AB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AB 한 다음에 이 모양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구부리시면 됩니다. 호 AB. 그리고 원의 끝점 두 개를 원의 중심으로 모아요. 그럼 이랬을 때 이 반지름 두 개와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뭐라 부르나? 부채꼴.
그럼 얘는 뭐라 부르죠? 얘. 겹쳐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의 호와 하나의 현으로 만들어지는 이 도형. 생긴 게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얘는 활골이라고 하죠. 부채 모양의 도형, 부채꼴. 활 모양의 도형, 활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각도를 보통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용어를 불러줍니다. 간단한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왜 이래? 야, 왜 이래? 빨리 꺼요. 빨리 꺼봐. 그거 안 꺼졌어. 내가 지금 안 보이니? 지금 내가 안 꺼져서 당황하는 거? 여기 있네요.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으면 현이 만들어지죠. 그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성하는 겁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작성하죠? 어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작성하나? 그치, 1학년 때 잠깐 배웠는데 벌써 2년 전 일이니 네. 기억날 리가 없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동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선분의 양끝 끝점 있죠? 그 끝점에서 적당히 원의 일부를 돌려요. 그 이쪽 점에서 똑같은 크기로 원의 일부를 돌립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 두 점을 이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작동됩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도법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지나가며 이등분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등분돼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 선을 긋다 보면 그 선은 언젠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됐죠? 반대로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은 현의 이 반지름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에서 원의 두 끝점 쪽으로 선을 그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이죠? RHS. 뭐 여러 가지 있는데 RHS가 제일 단순한 것 같아요. 90. 빗변 길이, 원의 반지름 서로 같잖아. 그 나머지 한 변, 공통변.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같이 가지고 있는 변이니까 공통변, RHS. 따라서 이 밑변 길이도 반으로 나누어지며 이 각도는 90도로 만나더라. 그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아주 단순하니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유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 2, 3번 문제. 이게 얼마예요? 4? 그렇죠? 이유는 현의 반지름이 수직으로 만나면 그 현은 수직 이등분된다. 이게 반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8의 절반이니까 4가 되게 돼요. 여기는 이게 5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성립하네? 이 x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41. 네. 여기 x의 길이는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 현은 수직 2등분 되니까 이 변의 절반인 8. 3, 4, 5, 6, 8, 10. 이거 6이네요. 피타고라스를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다음 파트로 갑시다. 이것도 근데 사실은 똑같은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다시 재탕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이거지 않습니까?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은 수직 2등분 된다.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이렇게 이어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으면 이게 왜 같아졌었냐면 합동 조건 때문이었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쪽으로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봤어요.
거봤더니 여기 쪼개져 있는 모든 삼각형 여기 왼쪽 거 번호를 읽어볼까? 얘 1번, 얘 2번, 얘 3번, 얘 4번이 다 합동이네. 그죠? 이게 다 합동인 거죠? 다 똑같아요. 이 네 개가 전부 다 합동인 삼각형. 따라서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이변 길이가 다 같으니 선분 AB와 선분 AC와 CD의 길이도 서로 같겠죠. 뭐가 성립하면? 얘가 같아야 돼요. 얘가. 이변 길이야, 이변 길이. 이게 뭐죠? 중심에서 두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으면 그 현의 길이도 합동인 조건에 따라서 서로 같아진다. 됐습니까? 자, 원을 두 개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원 위에 두 개 현이 있어. 근데 두 현의 길이를 몰라요. 근데 이 현의 길이가 10인 건 알아. 근데 이 현의 길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까지 거리를 재봤어요. 이쪽 현까지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리가 이쪽 현까지 거리와 서로 같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도 서로 같아지니 이게 10이면 여기도 10이 된다는 뜻이고,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 위에 두 개 현을 이렇게 거봤어요. 거봤더니 이 현의 길이 5인데 이 현의 길이도 뭐야? 그럼 이쪽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가 4면 여기는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도 똑같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 같고, 혹은 두 현의 길이 같으면 두 현에서 중심까지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 뭐 재탕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너무 쉬워서 건너갈게요. 딱히, 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풀어드릴 텐데, 뭐를 풀어드릴 거냐면, 3번 잠가보세요. 여기는 좀 설명을 안 들으면, 과제하실 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 접시가 깨졌어요. 남아있는 부분으로 ABC 원 위에 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점을 잡았다는 얘기죠. 접시가 깨졌고, 그 깨진 접시 위에 세 점을 잡았어요. 그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이런 식의 그림의 길이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EM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CM의 길이가 4, 90도를 만나고, 이때 깨지기 전에 이 접시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는지 물어보는 거죠. 결론은 잘 그려질까? 아직 내가 그리는 방법을 잘 이동시켜야 되는데 얘는 실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완벽히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된 것 같아. 네, 됐어요. 원래는 이런 식의 모양의 접시였겠죠. 근데 깨지고 윗부분만 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 찾으려면 중심을 찍어야지. 대략 여기쯤 중심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 중심 찾는 방법은 중2 때 배웠던 외심성질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세 점. 이 세 점을 이어서 뭘 만드냐면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작도하면 그게 외심의 위치가 되죠. 이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의 외심을 찍으면 이 삼각형 세 점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심을 찍고 그 다음은 반지름이니까 의미 있는 쪽으로 그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반지름 긋는 거는 이렇게 긋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왜 그어 여기다가.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의미가 없는 거고 있는 쪽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와 이쪽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반지름 길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R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R-4가 돼. 반지름의 4를 뺀 길이지. 그럼 이 도형을 바깥쪽 끄집어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 완성이 돼요. 얘가 R-4, 얘가 R, 얘가 90도, 여기가 8. 피타고라스죠?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플러스 64. 얘랑 얘랑 없어지고 8R은
16 더하기 64, 80. 따라서 반지름 R값은 10.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반지름 구해지겠죠. 얘는 없지만 변의 길이의 적당히 원을 그리시고 거기 중심이 있는 원은 안 그려도 돼. 필요하면. 그냥 중심만 얼른 찾으시고 두 개의 반지름을 그때 하나는 C쪽으로, 지금 그림상 하나는 A 아니면 B쪽으로 그어서 내부에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적절히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쉬워서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네. 45페이지. 여기 원은 앞쪽이 다 쉬워. 뭐 설명할 게 마땅히 없어요. 접선의 길이라는 이 파트는 중요하죠. 고등학교 때도 실제로 접선 길이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접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인 걸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원이 있죠? 직선을 그려요. 그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 그랬을 때 이 점을 우리가 보통 접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 직선을 그 유명한 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곳곳에서 배우실 겁니다. 원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방식,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말로 많은 데서 접선의 개념을 배우실 겁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상관함수 참 말할 것도 없어요. 니네가 배우는 모든 함수에 다 접선을 그리기 시작해. 왜 접선을 왜 그리는 거죠?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이 무한히 연장이 되면 그래프 완성이 되고 그게 미분의 기본 원리야. 그래서 접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돼요. 어쨌든 접점과 접선에 대한 개념인데 접선은 선생님 직선 아닙니까? 직선이죠. 근데 직선인데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지금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직선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무한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관형적 표현인데 원 밖에 이미 한 점을 잡고 이미 한 점을 잡아야 돼요. 원으로 접선을 그어. 그럼 접선을 총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야, 그림이 너무 이상하잖아. 응?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가 있을 거야. 그 길이를 우리가 줄여서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접선 길이 전체, 이 직선 길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접점까지 이르는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왜 같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수직으로 내려요. 접점까지 수직으로 내리고 가운데 선을 그으면 얘네들이 합동이 돼요. RHS. 직각, 빗변 공통,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서로 같으니까 RHS. 따라서 이 변길이는 합동인 도형의 변길이 서로 같아지죠. 그런 내용입니다.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지고. 그럼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셋 중에 두 군데가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특수강이면 한 군데만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는 쉬우니까 풀어보세요. 필수에 대해 1번 풀어보세요. 헷갈리신 분은 그 위에 확인 체크부터 먼저 해보시고 뭐 알면 상관없는데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하신 분들은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x의 크기 얼마인가요? x 크기 얼마예요? 65도. 왜 65도네? 180에 70 빼면 110 남죠? 110을 2로 나누면 55도. 왜 2로 나누죠? 선분 PA와 선분 PB는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이기 때문에 이등변 사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조금 문제 바뀌었지만 밑에는 유제 1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사실 설명드리기가 참 마땅히 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필수에서 3번 정도만 생각 봅시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보셔도. 자, 이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뭐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도 안 얘기죠. 이렇게 어쩌고 빵빵빵빵빵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은 거는 A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 길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실제로는 이거는 이 길이만 구하는 게 아니고 AD와 AE의 길이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자, 봐. 그림을 따로 그려드릴게요. 왜냐면 약간 지저분해져서. 아, 왜 이래? 아이, 참, 진짜. 미안합니다. 아직도 미숙해서.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아직도 미숙해서. 자, 원 밖에서 원 쪽으로 접선을 긋습니다. 근데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에 긋은 접선의 개수는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하나, 네, 이쪽으로 하나, 두 개예요. 얘 접점, 얘 접점이라 합시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나도 이렇게 빨간색 보조선을 그으면 이쪽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삼각형이 하나 발생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 봐. 여기 있는 점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라 봐도 되지 않나요?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도 접점이죠.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렸으니까 이 길이는 서로 같죠. 됐니? 이변 길이가 만약 3번이라고 한다면 이변 길이도 3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에요. 이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도 서로 같아지겠네요. 얘를 상황에 따라서 4번이라 한다면 얘도 길이가 4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1번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번, 그럼 얘는 2번이라고 들어갈게요. 자, 이랬을 때 꼭 좀 잡아보면 여기가 A죠? 얘가 C예요? 얘가 D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돼요.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라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더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 선분 AD의 길이에 선분 AC의 길이를 더하라면 그래도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더한 겁니다. 뭐야? 같잖아?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양접선 길이의 합이라 말할 수 있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양쪽을 수 있는 접선 길이의 합은 이 삼각형의 둘레와 같은 겁니다. 근데 삼각형 지금 둘레가 나와 있잖아요. 8과 5를 더하면 13에다 9를 더하면 22. 그럼 이 양 접선의 길이도 21하잖아요. 그 양 접선 길이의 합도 20이잖아. 근데 배웠잖아요?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잖아. 얘네들이 합쳐서 20이니까 하나의 길이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는 11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아셨죠?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죠. 삼각형 ABC의 둘레와 양 접선 길이의 합은 서로 같다. 이 내용만 잘 아시면 이런 식의 유형 문제는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중2 때 한 건데, 중2 때 한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배웠었냐면, 중2 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는 그 길이가 같죠? 이게 x면 얘도 x야. 이게 y면 얘도 y고, 이게 z면 얘도 z가 되죠. 그렇지? 그 중2 때 내접원을 이용해 내접원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이게 공식이었죠. 어째서 이런 공식이 나왔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중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에 이르는 거리를 긋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밑변 C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돼요. R. 2분의 1 CR 얘는 2분의 1 AR 얘는 2분의 1 BR이 각각 넓이고 얘네 세 개의 넓이를 합치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인수분해한 겁니다. 2분의 1 R을 바깥으로 빼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공식은 삼각형이가 2분의 1을 곱하고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그러면 내접원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정도입니다.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이해한 다 했던 거라 네, 뭐 설명드려도 좋고요. 간단한 내용이라 네. 네. 갔다 오세요. 근데 이런 거 팁이 잠깐 있긴 있었죠. 이런 팁이. 이런 팁. 어떤 팁? 삼각형 세변 길이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변의 AD가 어디요? 여기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X라고 뒀죠?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X가 돼요. 예를 들면 중요하진 않아서 뭐 공식을 암기하라고는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었죠. X를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X를 포함하지 않는 12를 빼고 이걸 2로 나누시면 저 X 값이 나오죠. 둘을 더하면 18, 12를 빼면 6 남죠. 6을 2로 나누면 3. 이 길이 3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3이면 얘는 5. 얘가 3이면 얘는 7. 이게 5면 얘도 5. 이게 7이면 얘도 7. 둘을 더하면 12.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었죠. 이걸 x라 두면 얘는 8-x. 얘 x, 얘는 10-x. 8-x와 10-x가 1로 옮겨가죠. 같은 변이 되니까. 얘네들이 1를 더하면 12랑 같다 해서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걸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 그거예요. x가 포함되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x가 포함되지 않은 12를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저기는 x의 변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다 중학교 2학년 때 죄송한데 다 겹쳤던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좀 중3 때 심도 있게 얘기하지 맙시다. 자, 이건 중3 때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아주 쉬워요. 이게 앞쪽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원의 앞쪽은 매우 쉽습니다. 이게 뭐 어렵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여러분 학년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저학년 애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데려다 놓고 설명해도 이 정도 내용은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래요. 이 내용 뭐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니까 여기 1번, 얘도 1번. 같은 구조로 얘 2번, 얘 2번. 얘 3번, 얘 3번. 얘 4번, 얘 4번. 그러다 보니까 AD 길이 여기죠? AD 길이 1번과 4번을 더한 겁니다. BC 길이 2번과 3번을 덧셈한 겁니다. 됐나요? 여기는 AB의 길이 1번과 2번을 덧셈했네요. 여기는 CD의 길이 3번과 4번을 덧셈했네요. 똑같네. 1, 4, 2, 3을 더하면 1, 2, 3, 4. 1, 2, 3, 4. 똑같잖아요. 아, 어떨 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떨 때 쓰는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어떤 원이 있고 이렇게 그 원을 둘러싸며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요. 원의 바깥쪽에서 만나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혹은 내접원이 있을 때 사각형의 내접원이 있을 때 마주보는 이게 x고 이게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얘가 x고 얘가 y예요.
그럼 내접원 혹은 외접사각형의 성질이라는 건데 외접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두 선분 길이의 합은 나머지 마주보는 두 선분 길이 합과 같다. 이게 외접사각형 성질이에요. 증명은 여기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쉽다? 참.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참. 네. 자, 윗건 쉬운데 하나만 해보세요. 네, 유제 7번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유제 7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있는 문제는 뭐 쉬워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 얘는 한번 거기다 책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따로 별표를 치도록 하세요. 매우 잘 나옵니다. 별표 치는 이유는 뭐 나머지는 앞에서 공부한 거를 안 나와서 별표 치는 게 이것만 별표 치는 게 아니고 앞에 거는 뭐 나와도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이거 해볼 텐데 AD의 길이 구하랍니다. AD가 어디죠? 이변 길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변을 바로 구하지 않습니다. 저 바로 구하라면 못 구합니다. 당장은. 그래서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일단 4, 5, 여기 당연히 3이겠죠 그러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있죠? 이 원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를 3이라고 합시다. 아니 죄송해요. 3. x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그럼 얘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똑같이 x겠죠? 그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은 거니까. 됐니? 자,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 이 원의 반지름 얼마죠? 모르니까 알로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지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이 원의 지름은 얼마인가요? 4입니다. 그렇지.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같아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가 될 테고,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그럼 얘도 2가 되겠죠. 얘도 2가 되고. 됐습니까? 자, 그림 그려봅니다. 그림. 원이 이렇게 있고, 필요한 데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럼 이변 길이는 얼마가 됐냐면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치? 이변 길이는 5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변 길이는 4가 되어 있네. 이변의 길이는 이 전체 변, 가로 전체 변, 이변을 보면 되겠죠? 이변. 2에다가 x에다가 3 더하면 되니까 5 플러스 x. 끝났네. 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안에 있는 원이 내접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외접사각형의 성질, 바깥쪽에 그려진 원이나 바깥쪽에 그려진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 합, 얘랑 얘랑 더하면 2x 플러스 7. 그 길이는 양쪽에 있는 두 개 변의 합과 같더라. 이게 9랑 같다는 뜻이에요. 넘기면 2x는 2, 따라서 x는 1 이렇게 되겠죠.